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오늘은 진짜 뜨거운 이야기 가져왔어요. 테슬라, 그리고 배터리.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이미 관심 가시죠? 근데 오늘 주제는 단순한 배터리 성능 얘기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협력사를 상대로 너네 우리 기술 훔쳤잖아 라고 정면 돌파한 법적 전쟁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법원에서 조용히 싸우는 게 아니라 테슬라 부사장이 직접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에 올라가서 공개 경고를 날렸어요. 자동차 업계 공급망 전체를 향해서요. 이런 장면 쉽게 볼 수 없죠. 오늘 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이야기의 뿌리부터 짚고 가야 해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왜 이렇게 4680 배터리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기술인 DBE, 즉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가 뭔지 먼저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DBE, 건식 배터리 전극 기술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요, 배터리 셀을 만들 때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공법을 씁니다. 기존에는 전극을 만들 때 화학 용매를 잔뜩 써서 축축하게 반죽하고 그걸 코팅하고 건조시키는 공정을 반복해야 했어요. 이게 에너지도 엄청 잡아먹고 설비 규모도 거대해지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구조였죠. 근데 DBE 방식은 용매 없이 말 그대로 건식으로 전극 소재를 압착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산에 드는 비용, 공장 면적, 에너지 소비량이 한꺼번에 확 줄어들어요. 테슬라 입장에선 4680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을 쥐락펴락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DBE 기술인 거예요. 이걸 잘 만들면 배터리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전기차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기술을 정말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었던 거고, 그 개발 과정에서 외부 협력사의 힘을 빌렸어요. 그 협력사가 바로 매튜스 인터내셔널이에요. 매튜스 인터내셔널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회사예요. 처음엔 기념품이나 추모 관련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인데, 나중에 산업용 기계 장비 쪽으로 도 사업을 확장했어요. 배터리 제조 장비 분야에서도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던 곳이죠. 테슬라가 이 회사와 손을 잡은 건 2019년이에요. 당시 테슬라는 4680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DBE 제조 공정을 다듬어줄 파트너가 필요했고, 매튜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회사는 기술 협력을 위해 비밀 유지 협약 NDA를 체결하고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에요. 테슬라에 따르면 매튜스는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테슬라의 극비 기술들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독점 소프트웨어, 그리고 핵심 기계 설계도까지요. 그냥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복사해서 자사 제품에 갖다 붙였다는 거죠. 심지어 테슬라가 개발한 기술을 자기 특허로 출원까지 했다고 테슬라는 주장하고 있어요. 테슬라 부사장 본 에글스턴이 X에 올린 글 보면요, 우리가 협업하는 동안 매튜스가 우리 기술을 손으로 직접 복사하는 현장을 딱 잡았다고 했어요. 독점 소프트웨어와 민감한 기계 설계도를 다른 고객들의 제품에 집어넣은 걸 현행범으로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테슬라의 기술을 경쟁사에 계속 팔아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공식 전환된 건 2024년 6월이에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매튜스를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장소가 캘리포니아인 건 테슬라 본사가 텍사스로 옮겼지만 여전히 실리콘밸리 법원 관할 구역이 이런 기술 분쟁에서 자주 선택되는 무대거든요. 테슬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추정액은 10억 달러 이상, 하나로 치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단순 계산으로도 테슬라가 이 기술 유출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DBE 기술이 4680 배터리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그게 경쟁사에게 흘러들어갔다면 테슬라 입장에선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26년 2월 13일에 나온 임시 중재 판정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기업 간 분쟁은 법원 소송과 별도로 중재 아비트레이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빠르고 비공개로 진행되니까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이번에도 테슬라와 매튜스 사이의 분쟁이 중재 절차로 넘어갔고 그 임시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두 회사가 같은 판정을 두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매튜스 인터내셔널 측 입장. 매튜스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재인이 자사의 독자 DBE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할 권리를 재확인해줬다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요청한 광범위한 가처분 신청은 거부됐고, 오직 특정 부품을 자사 기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좁고 제한적인 금지 명령만 내려졌다고 주장했어요.
테슬라 측 입장, 테슬라 부사장 본 에글스턴은 매튜스의 보도자료가 올라오자마자 X에 직접 등판해서 반박문을 올렸어요. 매튜스 인터내셔널은 테슬라의 DBE 기술을 훔쳤으며 현재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협업 기간 중에 테슬라의 독점 소프트웨어와 핵심 기계 설계를 다른 고객용 제품에 그대로 복사해 넣는 걸 현장에서 잡아냈다고 재차 강조했죠. 에글스턴은 또 3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테슬라의 기술을 경쟁사에 계속 유통시켰다는 주장도 덧붙였고요. 단순 반박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업계 전체를 향해 구매자들은 주의하라, 바이어 비워에는 공개 경고를 날렸어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업 법적 분쟁에서 임원이 공개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보통 이런 건 법무팀이나 PR팀을 통해 공식 성명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부사장이 직접 X에 올라왔다는 건 테슬라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업계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로 활용하려 했다는 신호예요. 에글스턴의 글 마지막 문장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고객의 지적 재산권을 절도나 기만을 통해 착취하는 공급업체는 테슬라 생태계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다. 아니, 그 어떤 윤리적인 공급망에도 자리가 없다. 이 말은 테슬라의 현재 공급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협력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선 명확하게 긋는 발언이기도 했어요. 4680 배터리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해온 부사장이 직접 나선 것도 포인트예요. 에글스턴은 그냥 법무 담당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기술 개발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분노를 표출했다는 건 테슬라 내부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감정적으로도 깊이 각인된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뷰어 여러분이랑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주장과 매튜스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어요. 중재 절차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문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매튜스는 우리만의 DBE 솔루션을 개발할 권리가 인정됐다고 하고, 테슬라는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때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테슬라는 현재 금지 명령 집행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어요. 에글스턴의 말을 빌리면 테슬라는 막대한 재정적 보상 매시비 파이낸셜 레스티튜션을 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매튜스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 협력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공유된 지식이고 어디서부터가 테슬라 단독 소유의 영업비밀인지 경계선이 항상 명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테슬라가 주장하는 것처럼 독점 소프트웨어와 설계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고객 제품에 넣었다면 그건 법적, 윤리적으로 변호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에글스턴이 단순히 매튜스를 겨냥한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를 향해 발언한 것에 주목해야 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움직여요.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그 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원청 기업이 입는 피해는 그냥 한 제품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술 탈취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업계 전반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와 협력하려는 공급업체라면 NDA의 무게를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죠. 또한 이번 사건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얼마나 뜨거운 쟁탈전의 무대가 됐는지를 보여줘요. DBE 기술 같은 핵심 공정 혁신은 전기차 원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거든요. 이걸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전기차 시장의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만큼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2월 13일의 판정은 어디까지나 임시 중재 결정이고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금지 명령 집행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매튜스 입장에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튜스가 대체 부품을 이미 확보했다고 했지만 금지 명령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앞으로 추가 가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두 회사 모두 리소스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결국 이번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배터리 공급망에서 기술 협력 계약의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더 두꺼운 NDA, 더 엄격한 기술 접근 통제, 더 세밀한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태조에서는 테슬라와 매튜스 인터내셔널 사이의 4680 배터리 기술 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봤어요. DBE 기술이 뭔지, 두 회사가 언제부터 협력했는지,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 중재 판정을 두고 왜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 부사장이 직접 X에 나서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까지요. 이 싸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태조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데이트 소식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였습니다.